자, 포문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i는 1부터 7보다 작을 동안 i 플러스는 2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장이 요 for 중괄호 부분에 문장이 반복이 된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때 포문이 도는지, i 값이 뭐일 때 포문이 도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 지금 i라는 변수에 의해서만 i가 초기 값이 1로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i가 1이면 7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조건이 만족하니까 얘를 돌게 된다. 맞아요? 그러면 1 플러스 br이라고 찍겠죠, 화면에. br 태그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증감식으로 넘어가요. 얘는 한 번만 수행. 초기 값은 한 번만 수행. 그 다음에 조건식을 판단해보고,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되는 문장을 수행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감식을 수행하고 다시 2번으로 가서 조건식을 판단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i는 뭐가 되는 거야? i가 처음에 1이었다가 2가 증가되니까 3이 되고요. 맞아요? 3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게 참이니까 i를 찍게 된다. 그러면 3 플러스 br을 찍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2가 되면서 5가 되고, 5가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역시 만족을 해서 현재 i 값 5 플러스 br을 찍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i 플러스 2가 되니까 i가 7이 돼요. 7은 7과 작거나 같은 게 만족하죠? 그러니까 7 플러스 br 찍고 i가 뭐가 됩니까? 9가 돼요. 맞나요? i가 9가 돼요. i가 9가 돼서 9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게 거짓이니까 반복문이 끝나게 되고, 밑에 코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i가 언제일 때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야? 1, 3, 5, 7일 때 반복문을 수행하게 된다. 4바퀴 도는 거예요, 4바퀴. i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i는 몇부터? 1부터 7, 1, 3, 5, 7 이렇게 돈다. 맞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 초기값과 증감식, 그 다음에 조건식을 내가 몇 바퀴 돌려야 되겠다, 몇 번 반복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반복 횟수가 나올 수 있도록 초기값, 증감식, 조건식을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조건식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문법 에러는 없어. 얘 수행해보면 문법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쵸? 왜? 문법 에러라는 거는 컴퓨터하고 약속을 한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에러 없잖아요. F12번 눌러봐도 에러 없고, 소스 부분에 요렇게 확인을 해도 빨간 줄이 그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 왜 그럴까? i가 최초에 1일 때 1이 7보다 작아요, 커요? 큰 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러면 요 문장을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for 문장은 어떤 때 사용한다고 팁을 줬어? for 반복문은 우리가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가 몇 회 반복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반복문이 지금 for문 배우고 있지만 while문도 있고 do while문도 있어요. 또 for in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for in. for in. 근데 얘는 우리가 배열을 배우고 나서 공부할 거라 지금 당장 공부할 거는 아니야. 하지만 얘도 반복문이야. 또 jQuery 문법에 가면 반복을 시킬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함수가 나와요. 그럼 모두의 반복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반복문이 있는데 그 중에 for문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몇 회 반복 시킬지 알아. 그러니까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블럭을 500번 반복시키겠다, 1000번 반복시키겠다, 10,000번 반복시키겠다, 100번 반복시키겠다, 5번 반복시키겠다 이렇게 정확한 횟수가 비교적 나올 때 for문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요 문장은 문법에는 맞잖아요. 문법에는 맞는데 만약에 document.write이 화면에다 내가 반복해서 찍어야 될 문장이 지금은 한 줄이지만 만약에 이쁘게 뭐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사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줄이 될지 1000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걸 반복시키겠다 하는데 이렇게 써?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는 지금 초기값이 1인데 한 번도 수행을 안 하는 거야. 그치? 굳이 이렇게 안 쓴다란 얘기야. for 문장은 이렇게 안 쓴다란 얘기야. 물론 반복문에서는 내가 정확한 지금 for문은 뭐라고 그랬어? 다시 몇 회 반복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졌을 때 하는 거지.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한다는 얘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웹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다 저장한다고 그랬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 만약에 10만 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자. 거기에 게시판을 만들려고 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자고 하자. 그럼 이제 거기 가입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산불에 대한 이야기 글을 쓰겠죠. 속보도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강원도 사는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글도 쓸 테고 그죠? 그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판에 글이 몇 개나 저장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select라는 문장에 의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 볼 수는 있어. 근데 select 문을 내가 딱 치고 select asterisk from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쳤어. 엔터를 딱 쳤을 때 게시판에 글이 10개가 있다고 나왔어. 근데 그 와중에도 사용자 수가 많으면 사용자가
어떤 글을 썼다가 지울지. 내가 쓴 글을 지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개가 아닌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반복 횟수를. 그런데 뭐 해야 돼? 어떤 일을 반복해야 돼? 내가 게시판에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글을 화면에 띄우고 싶어. 근데 하나 글을 읽어서 띄워라. 또 하나 글을 읽어서 띄워라. 또 하나 글을 읽어서 띄워라. 왠지 이거를 반복시켜야 될 것 같지 않니? 근데 몇 번 반복시켜야 될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는 거지? 근데 조건이 어떤 거야? 게시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글이 없을 동안 반복해서 찍어라지. 횟수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게시판에서 글이 몇 개인지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하면서 글이 있으면 찍고 없으면 안 찍겠지. 있을 동안 찍어라라고 했으니까. 맞아 틀려? 그렇게 반복도 시킬 수 있어. 그건 화일문에 써. 화일문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화일. 근데 폼은 화일문과는 다르게 프로그래머가 몇 회 돌리겠다, 몇 번 돌리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쓸 때 폼을 좀 더 잘 쓸 수 있어.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내 손가락만 아프지. 그렇지 않냐?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아. 얘가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기 값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니? 증감식이 바뀌거나 조건식이 바뀌어야 돼. 한 번이라도 반복이 되려면, 이 문장이 한 번이라도 수행되려면 초기 값 또는 증감식 또는 조건식이 바뀌어야지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폼을 왜 쓰냐고. 손만 아프지. 맞아 틀려? 그러면 아까 내가 반복할 횟수를 모르지만 반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while문을 쓴다고 그랬어. while문 아직 안 배웠어. 그치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게시판에 글이 있을 동안 출력해라. 그러면 없으면 출력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없으면 출력 안 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 글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잖아. 근데 있으면 출력하게 돼. 반복. 글이 5개가 한꺼번에 올라올지 10개가 한꺼번에 올라올지 7개가 한꺼번에 올라올지 몇만 개가 한꺼번에 올라올지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럼 반복할 횟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굳이 for는 그렇게 쓸 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연습. 자, i는 1이야. 내가 i 예를 들어서 자, 곧바로 문제 나가보자. 문제. 요거 그대로 살려보고. 아까 이렇게 있었죠? 자, for문의 문제. 자, 1부터 10까지의 수를 출력해보자. 근데 뭐 줄 안 바꾸고 출력해보자. 줄 바꾸지 않고. 줄 바꿈 없이 출력해보자. 그러면 출력하는 방법은 많아. 어떻게 출력해야 돼? 첫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무식하게 짐승 코드 쓰는 방법이 있겠죠? 무식하게 짐승 코드를 냅다 질러버리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해놓고 document.write 해놓고, 그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출력해도 되겠네. 줄바꿈 없이 출력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또는 도큐먼트 라이트 1 세미콜론, 도큐먼트 라이트 2 세미콜론, 도큐먼트 3 라이트 3 찍고 세미콜론 해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1부터 5천까지의 수를 출력하세요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일과 시간이 4시간이 있어? 4시간 동안 출력하고 집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찍는다고 한다면 내가 숙제를 냈어. 1부터 5천까지 출력하고 집에 가세요. 출력을 끝내신 분만 저한테 인증사진 보내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갈 수 있겠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자, 조금 전에 포문을 배웠으니까 사람은 반복적인 일에 약하지만 컴퓨터는 반복적인 일에 강하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1부터 10까지 찍으려면 한 번은 1을 찍어야 되고 또 한 번은 2를 찍어야 되고 또 한 번은 3을 찍어야 되고 또 한 번 4를 찍어야 되고 5를 찍어야 되고 6을 찍어야 되고 그치? 공통점이 뭐야? 1씩 증가된다. 맞습니까? 공통점이 1씩 증가된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관찰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야. 아, 빅데이터하고 뭐고 빅데이터 분석이고 뭐고 프로그래밍 잘하려면 일단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 돼. 일단은. 어제도 우리가 뭐 했었어? for if문을 if, else, if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평균값을 수미양가로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그거를 if, else, if문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처리할 때 우리가 뭘 뽑았어? 공통점을 뽑았지. 수일 때는 어떤 경우야? 평균을 나누어서 10으로 나누어서 10인 경우나 90인 경우, 9인 경우지. 공통점이야. 우인 경우는 뭐야? 평균 점수대가 80점대가 우잖아. 80점부터 89점까지가 우잖아. 그러면 10으로 평균값을 10으로 나누어서 정수 부분만 8인 경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통점 찾기란 말이야. 프로그래밍은. 그러면 자, 일씩 증가된다라는 공통점을 찾았어. 또 하나 뭐를 찾아야 돼? 포문을 알려면 시작값과 종료값을 찾아야 된다. 몇부터 시작하니? 초기값이 1. 언제 끝나니? 10. 그러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일부러 무한반복을 시키기도 했어. 옛날에는 일부러 무한반복을 시키기도 했어. 무한반복을 시켜놓고 처음에 메뉴가 딱 나오는 거야.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메뉴가 딱 나오는 거야.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1번은 뭐 회원 보기, 2번은 회원 등록, 3번은 뭐 회원 검색, 4번은 회원 삭제. 회원 또는 사원이라고 바꿔봐봐. 1번 사원 등록. 입사하면 사원 등록해야 되잖아. 2번 회원 검색. 어떤 사람의 정보를 보고 싶어? 검색해야 되겠지. 사원이 많을 경우에는. 맞아. 3번 회원 삭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원 삭제해야 되겠지. 4번 인사 발령이 났어. 이 사람이 근무지가 바뀌었어. 또는 연봉이 올랐어. 회원 수정해야 되겠지. 수정. 5번 종료. 5번을 일부러 무한반복을 시키는 거야. 뭐가 나오게? 회원 등록하고 다시 메뉴로 나오게. 그 다음에 회원을 보고 검색을 하고 다시 메뉴가 나오게. 회원을 삭제하고 다시 메뉴가 나오게. 그지? 이해돼? 종료는 언제 시켜? 마지막에 종료 버튼을 누를 때 종료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일부러 무한반복을 시키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무한반복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자. 왜? 무한반복은 나쁜 거지.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키는 동안 계속 종료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컴퓨터를 키는 순간 계속 메모리에 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물론 일부러 메모리에 항상 떠 있게 만들기도 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치가 있어. 드라이버 같은 거. 뭐 조이스틱이 필요하다. 이 게임을 하는데 꼭 조이스틱이 필요하다. 그러면 게임이 로딩되는 순간 그 조이스틱의 드라이버도 같이 로딩을 시키는 거지. 일부러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려버려. 그죠? 게임이 종료될 때 그냥 계속 상주돼 있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무한반복 개념은 아니야.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 또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 OS의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어찌됐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 시작값이 뭐? 시작값이 뭐야? 시작값이 뭐예요? 1. 그러면 내가 여기 반복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i라는 변수가 i라는 변수가 마치 뭐처럼 쓰였니? 반복 횟수를 세는 카운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지. i라는 변수가 기니 아니니? 몇 번 반복했는지 컴퓨터가 세게 하는 카운팅의 용도를 썼어. 얘를 인덱스 변수라고 해. 인덱스 변수. 인덱스 변수라고 불러. 인덱스 변수. 그러면 지금은 인덱스 변수를 뭘 쓸 거야? 뭘 써? i를 써도 되지. 다시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봐 i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있는 i가 사라지고 여기서 i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 얘하고 얘는 같은 i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 맞아요? i는 1부터. 자, 조건이 얼마까지야? 10이 될 때까지지?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i가 11보다 작은 경우도 작을 동안 돌아라 말 되잖아. 11보다 작으면 10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참으로 만들어줘야 돼. 참으로. 그러니까 초기 값이 지금 1이야. 1이 11보다 작잖아. 그럼 무조건 한 바퀴는 돌 거 아니야. 일단은 포문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프로그래머가 무조건 반복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의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그랬어. 맞니? 무조건 한 번은 돌리게 하고 나중에 증감식을 보잔 말이지. 그러면 i가 이제 몇일 동안 돌아야 돼? i가 몇일 동안 돌아야 돼? i가 1일 때 돌아야 되고 2일 때 돌아야 되고, 아까 공통적인 거 뭐라 그랬어? 1씩 증가할 때.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뭐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얘도 1 증가시키는 거지, 누적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얘도 1 증가시키는 거지, 누적시키는 거지. i 뿔뿔이라고 써도 돼. 네 맘대로 쓰란 말이야. 네 맘대로. 근데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규칙이라는, 그러니까 문법이 있지만 문법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건 거기 안에서는 자유롭단 말이지. 또 여기도 10까지 돌아야 된다면 10이 넘어가면 끝나야 돼. 그지? 맞습니까? 네. 조건문을 잘해야, 잘 짜야 언젠가 끝나는 무한 반복이 없도록 된다. 증감식과 조건식이 잘 맞아야 언젠가는 반복이 끝나게 되는 거야. 일단은 무한 반복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세요. 무한 반복은 무조건 안 좋다.
이해됐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무한반복을 시킬 때도 있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배제하자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증감식이 이거야. 조건식이 이거야. 그럼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뭐를 반복시켜야 되는 거니? 화면에 i 값을, 현재의 i 값을 출력하는 걸 반복시키는 거지. 기니 아니니?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내가 div에다가 출력하고 싶어. div 요 스팬 영역에, 특정 영역에 여기는 뭐 베리어블 자, 요 영역에 요 스팬 태그 안에다가 내가 i 값을 출력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이 문서에서 id가 뭐인 베리어블 이라는 id의 태그를 찾아서 걔 inner html 영역에 뭐를 쓰면 되는 거니? i 값을 넣으면 되는 거지. 맞니 아니니? 근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자, 어떻게 돼? 똑같은 영역에, 이거 같은 영역 아니야? 요 자리잖아 그냥. i가 1 찍고 똑같은 영역에 2 찍고 똑같은 영역에 3 찍고 4 찍고 5 찍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은 영역에 찍으면 덮어 쓰는 거지. 그러면 1부터 10까지 찍혀 안 찍혀? 안 찍힌단 말이야. 확인을 해보세요. 그지? 요 자리에 찍었단 말이지 지금. 요 자리가 뭐야? 요 자리가 지금 body div 요 자리에 10만 찍혔잖아. 왜? 맨 마지막에 찍힌 10만 찍었단 말이지. 덮어쓰기 돼서. 아, 요 밑에 1357은 왜 찍혔어? 요거 때문에 찍힌 거야. 요거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그죠? 아, 보기 싫으면 이렇게 주석 시키면 되지.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누적시켜라. 그럼 1 찍고 누적해서 또 찍고, 그지? 기하냐? 네, 저장 새로 고침. 자, 하나 찍고 공백 찍고 싶어. 하나 찍고 콤마를 찍고 싶어. 콤마로 구분하고 싶어. 1, 2, 3, 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i 값 하나 찍지? 그 뒤에 뭘 찍어야 돼?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겠냐? 맞아 틀려? 자, 됐습니다. 이해돼요? 뭐가 이상해. 뭔가 찜찜해. 10 다음에는 콤마를 안 찍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0 다음에는 콤마를 안 찍고 싶어. 그러면 몇일 때 안 찍으면 되는 거야? 이 문장은 반드시 i 값을 찍고 콤마를 찍게 만드는 문장이잖아. 그러면 i 값이 9가 10이 됐을 때는 뒤에 콤마를 찍지 말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니? if 만약에 i가 뭐가 아니면 1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찍고 i 값을 찍고 콤마를 찍어라. 맞아요. 그러면 아니면 else if 할 필요 있니 없니? 왜 없어?
i는 무조건 몇부터 몇까지만 놀아. 1부터 10까지밖에 안 돌잖아 여기에서. i 값은 변할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문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10인 경우, 10이 아닌 경우와 10인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기아 아니야? i가 그러면 else인 경우는 뭐인 경우니? 10인 경우지? 그러면 뭐만 찍으면 돼? i까지만 찍으면 되겠지? 요렇게. 맞아요. 됐네요. 이쁘게 나왔네. 오, 펌은 안에 if문이 들어왔네. 펌은 안에 if문이 들어왔네. if문 안에 if문이 올 수 있었지. 그럼 펌문 안에 if문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럼 if문 안에 펌문이 들어올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 그럼 펌문 안에 또 펌문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어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그죠? 쓸 수 있단 말이지. 돼요? 되나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자, 오늘 계속 포문만 연습할 거야. 계속 질리도록. 왜? 이거 안 되면 안 돼. 자, 이 방법처럼 하나 찍고 콤마 찍고 해보세요. 자, 보세요. 네. 1부터 10까지의 짝수만 출력하세요. 줄바꿈 없이.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모범 답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일단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성능 좋은 코드를 작성해야 돼. 근데 지금은 성능 좋은 코드를 생각하기가 힘들겠지. 우선은 개발이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for i 봐. i는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그쵸? i가 10까지 돌려 i 뿔뿔해서, 그럼 얘는 몇부터 몇까지 돌아간다? 1, 2, 3, 4, 5, 6, 7, 8, 9, 10이 찍히겠다. 이대로 찍으면, i 값을 찍으면. 그렇지 않니? 그죠? 근데 내가 짝수만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뭐를 해야 돼? 하나를 여기서 더 배워야 돼. 물론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요렇게 했을 거야. 요거 먼저 하자. 그러면 자,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초기 값을 뭘로 줬어요, 여러분들? 2로 주고 시작했겠지? 그지? 2로 주고 10보다 작을 동안 여기를 뭐라고 했어? 대부분들이 i 플러스는 2라고 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2, 4, 6, 8, 10일 때만 돌아.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뭐만 하면 돼? 찍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요 문장하고 똑같이 10인 경우에는 콤마를 안 찍고 10이 아닌 경우에는 콤마를 찍게 하면 되겠지. 기여 아니요. 끝났어. 됐나요? 됐어요? 다 대부분들이 이렇게 했을 거야. 맞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for 다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을 동안 돌게 하는 거지. i 돌겠다. 돌아버렸네, 그지?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쉽게 주석을 이렇게 힌트를 적어놔도 되는 거야.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10까지 돈다. 자, 근데 1일 때도 찍으면 안 되고 2일 때도 찍으면 안 되고 2일 때는 찍어야 되겠지. 짝수니까. 그럼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해서 짝수일 때만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니? 짝수 판별하는 게 뭐였지? 그치. i를 2로 나눠서 이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였어. 그러면 짝수가 i가 짝수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요 자리에 찍으면 되죠? 근데 자, 콤마를 찍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콤마를 찍는 것까지. i가 짝수이고 뭐가 아닐 때 찍어야 되는 거야? 10이 아닐 때 찍어야 되는 거지, 콤마까지. 그러면 요 조건식에다가 조건을 추가하는 거죠? 조건을 추가할 때는 논리연산자를 쓴다. and나 or나 not. 지금은 and를 쓰는 거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i가 뭐가 아닐 때? 10이 아닐 경우에는 콤마까지 찍는다. 자, 아니면 else 뭐인 경우에 i가 10인 경우에 그죠? i가 10인 경우에는 짝수니까 물론 else i가 10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니 아니니? 그치? else if 여기서 그냥 else라고 쓰면은 어떻게 될까? 홀수인 경우에도 찍게 돼. 여기 else가 되는 거잖아. 근데 홀수는 안 찍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else if라고 써주고 i가 10과 같을 때만 이라고 찍어야 되겠죠? 뭐 해라? 콤마를 빼고 찍어라. 됐네요. 똑같네요. 자, 위의 경우하고 밑의 경우하고 달라졌어요? 반복문이 틀리니까. 그치? 근데 결과는 똑같아.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이 두 가지의 코드 중에서 어떤 경우가 좀 더 모범 답안에 가까울까? 될 수 있으면 if문을
적게 쓰는 것이 모범 답안에 가깝습니다. 왜? 논리 연산을 할 때 컴퓨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if을 몇 번 썼어? 한 번 썼죠? 범은 안에서. 그치? 얘는 if를 두 번 물어봤잖아. 그렇지 않니? 얘가 좀 더 모범 답안에 맞는 코드가 되겠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이야기한다면. 잘하셨어요. 자, 요번에는 for 1부터 5까지의 정수 합을 구해 봅시다. (1부터 5까지의) 정수합을 구해서 출력해 보자. 자,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야 돼. 자, 만약에 1부터 5까지 정수합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거를 변수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한다고 한다면 합을 어떻게 더해야 되는 거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기여 아니요. 그러면 그냥 도큐먼트 라이트 요거 코드 살리고 썸이라는 변수 선언해서 document.write에서 썸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왕 반복문을 배우고 있잖아.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러면 요번에는 1부터 50만까지의 합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할 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 50만까지 안 가더라도 100가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쓰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뭐를 찾아야 된다? 시작점, 종료점,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자, 요거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공통점 찾으셨나요? 찾았어? 못 찾았어? 에? for 1부터 5까지의 정수합을 구해서 출력해보자. 그러면 정수합을 구해서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놔야 돼. 왜? 자, 요렇게 하면 안 되지. 반복문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시작값은 얼마? 1. 종료값은 얼마? 5. 공통점이 뭐야? 1씩 증가하면서, 그죠? 1씩 증가하면서 뭐 한다? 누적한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먼저 1에다가 하나를 증가한 2를 더하지. 1에다가 1 값을 증가한 2를 더해요. 그 다음에 넣어요. 맞아? 그 다음에 2에다가 1을 증가한 3을 더해서 넣어요. 맞습니까? 그 이전의 값에다가 1을 증가한 4를 더해서 넣습니다.
그 이전의 값에다가 하나를 증가한 5를 더해서 넣어요. 이게 반복이네. 그러면 바 썸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바 이제 반복문을 만들어야 되겠지. i가 1부터 i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1씩 증가시킬 거니까. 그러면 1, 2, 3, 4, 5까지 반복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면 i가 1, 2, 3, 4, 5, 1 동안 돌겠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썸에다가 뭐를 더해요? 썸에다가 뭐를 더해? i를 더하지. 그지? 썸에다가 i를 더하면 현재 썸이 얼마야? 0 더하기 초기값 얼마? i 1. 그지? 그럼 1 더해졌지. 그 다음에 뭐 더해야 돼? 2를 더해서 어디에다 2를 더하니? 이전의 썸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전의 썸에다가 i를 더해서 다시 썸에다 두면 누적 아니야? 자, 요 코드를 바꿔서 쓰면 어떻게? 썸 플러스는 i가 된다. 되나요? 되나요? 그러면 썸은 언제 출력해? 폼은 빠져나와서 그치? 도큐먼트 라이트 썸 출력 15 나왔네요. (15) 맞아? 자, 분석하는 방법. 어제 알려준 분석하는 방법으로 얘를 분석 한번 해봅시다. 그죠?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하면 좀 더 쉽게 분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을 올릴게요. 자, 뭐를 만들어라? 야구 전광판 스코어를 만들어라. 여기에 썸이라는 변수가 있고 i라는 변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니? 틀리니? 연습장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모든 변수를. 분석할 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변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표로. 처음에 내가 컴퓨터가 돼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지. 수행 순서는 어떻게? 문법에 따라. 자, 처음에 시작해서 썸이 0이 되네요. 맞습니까? 0. 처음에 시작해서 i는 얼마가 돼? 1. 맞아요. i가 1이 6보다 작지? 안에 들어와. 썸은 썸 더하기 i. 썸은 썸 더하기 i 했어. 그러면 이전의 썸 값이 얼마? 이퀄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수행하죠. 이전의 썸 값 얼마? 0. i 값 얼마?
1 더하면 얼마? 1을 썸에다 집어넣지. 맞아? 새로운 썸은 얼마가 돼? 1이 돼요. 자, 요거 수행했으니까 I 뿔뿔 되지? I는 얼마 돼? 2. 맞니? 자, 2가 6보다 작은 게 참이니까 다시 썸 플러스는 I를 수행합니다. 그쵸? 이전의 썸 값 얼마? 1. I 값 얼마? 2. 더하면 얼마? 새로운 썸 값은 3.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I 뿔뿔 돼요. I의 1을 증가합니다. 3이 되고. 다시 3이 6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오네요. 퍼블럭. 이전의 썸값 얼마? 3. 현재 I값 얼마? 3. 더하면 6. 6을 다시 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맞아요. 자, I 1 증가돼서 I가 얼마? 4. 4가 6보다 작으니까 다시 for 블록 안에 들어와요. 이전에 썸값 얼마? 6. I값 얼마? 4. 더하면 10을 다시 새로운 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오버라이트 시키는 거지, 그지? I가 1 증가돼요. 5. 5가 6보다 작으니까 만족해서 썸 이전의 썸값 얼마? 10. I값 얼마? 5. 더하면 15를 다시 썸에다가 집어넣어. I가 1 증가되네요. I 얼마? 6. 맞니? 6이 6보다 작아요? 아니니까 for 블록을 빠져나와서 썸을 찍게 된다. 현재 마지막에 남아있는 썸값 얼마? 15. 분석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나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됩니까? 자, 또 문제. (1부터) 100까지의 홀수합과 짝수합을 각각 출력해 보자. 당연히 for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이 땅. 알려주려고. 여기 보세요. 자, 모범 답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부터 100까지의 홀수합과 짝수합은 어떻게 구해? 일단은 i를 더하는 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고 1이면 홀수라는 거죠. 예, 이게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짝수와 홀수합을 각각 출력해야 되니까 각각의 변수를 2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변수 만들 때
sum1, sum2라고 한 사람 감점. odd sum, even sum. 그러면 만약에 구해야 될 썸이 10개면 sum1, sum2, sum3, sum4 이래야 돼? 나중에 내가 구분을 못해. 응? 의미 있게. 자, 얘도 0, 초기값. 얘도 0. 아니, 굳이 딴지를 거는 건데, 지금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나중에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이 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습관 들이게 되면 못 고쳐. 아셨죠? 네. 어떤 분은 맨날 A, B, C, D, E, F, G 이렇게 본인이 코딩 하다가도 D에 뭐 내가 뭐 넣어놨지? E에 뭐 넣어놨지? 이래. 그 또 어떤 분은 희한하게 왼쪽 정렬해서 코딩을 해. 모든 코드를 왼쪽 정렬을 시켜. 난 그렇게 하기도 힘들더라. 그 어떻게 왼쪽 정렬을 시키지? 워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for. 자, i는 1부터 100까지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i가 뭐보다 작을 동안? 101보다 작을 동안 또는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i를 1 증가하면서 돌려라. 그러면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돌긴 하겠네. 그죠? 돌아버리겠네. 그 다음에 이제 2% i 퍼센트 2를 나눠봐서 짝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지. 기니 아니니? 그러면 모든 수에는 짝수와 홀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하든지 0이라고 하든지 똑같다란 얘기야. 왜? if else 문으로 나오니까. 그죠? 자, 짝수라면 even sum에다가 누적을 시켜요. 그죠? i 값 누적시켜요. 맞나요? 그러면 짝수가 아니면 홀수란 얘기지? odd sum에다가 누적을 시킵니다. 맞아요. 그럼 다 끝났네. 도큐먼트 라이트 짝수합 홀수합 찍으면 되겠네요. 홀수합은 odd sum, 짝수합은 even sum. 됐나요? 됐습니까? 자, 얘가 모범 답안이야. 왜? 그러니까 홀수합과 짝수합의 정의를 잘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짠 거야. 그러니까 취미로 할 거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배울 거 아니면 내 코드를 남이 빨리 이해하게 짜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거야. 왜? 같이 일하니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내 코드를 보게 된단 말이야. 유지보수를 할 때.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얘기는 그 전에 짠 알고리즘이 뭔지 파악을 해야 개선점이 보이는 거지.
바꿀 점이 보이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form은 안에도 불 조건식이 있기 때문에 얘도 if입니다. 일종의 if가 있는 거야. 이따가 순서도를 그려보면 더 명확해. 그러면 if문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코드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도가 좋은 코드. 여러분들이 자료구조라는 학문을 공부하면 뭐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좋은 알고리즘의 조건에 대해서. 그건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네, 반복문에 왜 if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문을 최대한 줄이란 얘기야. if문도 최대한 줄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웃겨요. 웃깁니다. 재밌어요. 자, 이러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똑같네. 유빈 씨 웃었어. 웃어야 돼. 이거 웃긴 거야. 되게 웃긴 거야. 재밌는 거야. 아, 감이 와야 돼? 감 와? 감 와요? 감 오니 안 오니? 자, i가 1 됩니다. 맞아요? 조금만 하지. 오드썸은 오드썸 플러스 i 했어. 그러면 현재 1 값을 오드썸에다 누적. 그지? 그 다음에 i 뿔뿔하면 2가 되지. 그럼 2를 짝수에다 누적. i 뿔뿔 되면 3이 돼요. 3을 홀수에다 누적. 1 증가시키면 홀 다음에 무조건 뭐니? 짝이 나와. 그 다음에 또 홀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짝이 나와. 아, 이것도 규칙이잖아. 홀수와 짝수의 정의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공통되는 규칙을 찾아내서 if문을 줄였네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프로그래밍은 재밌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생각할수록 재밌네. 자, 얘는 밑에다가 정수가 홀짝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이용한 코드예요. 근데 이런 식의 코드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뭐 저는 비추천이에요. 물론 이런 코드를 또 이런 식의 코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비추천합니다. 개인마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요 코드가 좀 더 수학의 정의를 이용한 코드죠. 위의 코드가. 물론 이 부분이 있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에? 뭐? 왜? 뭐가요? 아, 일은 일 이렇게 써? 잘했어요. 그 찾아낸 게 잘한 거야. 어. 자, 요거를 우리가 순서도로 그려봅시다. 순서도로. 얘를 반복문도 우리가 순서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기억 아니요. 자,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시작은 여기요. 시작. 글리피 다이어그램 꺼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에? 오드썸과 이분썸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오드썸, 이게 뭐야? 이 기호가 변수를 준비한다는 기호죠? 자, 실제 코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에는 실제 코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의미만 전달하는 수도 코드로 작성해도 된다. 맞습니까? 자, 반복문이 도네요. 그러면 반복문을 분해시키면 돼. 분해. 여기 반복이라는 게 없어. 사실은 반복 처리한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문도 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처음에 뭐를 수행해? i에다가 2를 넣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반복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라는 변수를 준비해야 되겠지? 준비니까 어차피 i라는 변수까지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i에다가 2를 넣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맞잖아.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 비교 판단문 여기요. 자, 그러면 참일 때와 거짓일 때가 나오겠죠. 이 if문에서 비교 판단문에서. 자,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분기가 없으니까. 자, 요번에는 어떤 경우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로 갈라지겠네요. 맞아요.
자, 뭐 얘는 내가 편집하면서 여기가 true가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집하기 쉬운 방향대로 하면 돼. 자, true면 해야 할 일이 뭐야? 하는 일이 뭐야? if문을 비교해보죠.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true일 때를 이쪽으로 뽑아냈으니까 자, 요쯤에다가 이렇게 뭐를 비교해본다?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비교 판단문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지? 기니 아니니? 그러면 여기에서 또 true와 false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true일 때는 짝수에다가 누적. false일 때는 홀수에다 누적. 자, 얘가 true일 때, false일 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하고 어디로 와? 여기 if else 문이 끝나면 다시 I 뿔뿔 하네. 기니 아니니? 그러면 다시 I 뿔뿔 하러 오겠죠. 어떤 경우에? 요 경우에도 요로 와야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요 경우에도 여기로 와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다시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어이구, 어이구. 돼요? 그 펄스일 경우에 어떻게 돼? 얘를 이럴 때는 추를 여기에다가 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지? 근데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펄스일 때는 바꾸고 그릴 거였다, 진짜. 처음에 그렇게 잘 그려놓고서 내가 왜 바꿨을까? 좀 머리가 제가 좀 떨어지나 봐요. 자학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치?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true. 그치? 여기가 false. 그 다음에 어디로 와? false일 때는 요게 훨씬 깔끔하네. 이렇게 그리는 게. 그쵸? 끝. 출력하고 끝. 출력이 요 모양. 요거죠? even sum 출력, odd sum 출력.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좀 더 배치를 여러분들이 더 보기 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for문 안에 if문이 있는 구조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반복문은 if문과 명령문의 조합으로 순서들을 그리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물론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여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기도 해. 자, 여기에다 그냥 그릴게. 요 기호에는 없어서 그래요. 기호에는 없어. 요 부분을 없는데도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i는 1부터 몇 가지 도는 거야? 100가지. 일씩 증가하며 반복한다. 어떤 내용을 반복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예. 맞아요. 얘를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약식으로 그리는 거지. 약식으로. 그쵸?
자, 여기가 루프, 포문의 루프예요. 포문의 루프. 요 안에서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요 부분을 반복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요게 좀 더 보기가 쉽지 않니? 그치? 기억 아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언제 빠져나가는 거야? i가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니까 i가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요 블럭을 100번 반복한다는 얘기지. i 값에 의해서. 그러면서 얘네들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복의 조건이 끝난 다음에는 이 루프를 빠져나와서 요걸 수행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가 되면 요렇게 문서화도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이런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말로 풀어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보기에도 쉽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쉽다. 그러니까 문서화까지 정확하게 해놓아야 된다. 됐습니까? 네. 끊고 가죠.